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애환을 통해서 우리 시대 오피니언 리더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담아보는 구자근의 사랑과 세상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 번의 기회도 오고 세 번의 위기도 온다고 했는데 오늘 모실 분은 오뚜기같이 정말 장애인의 인식 전환을 하는데 오뚜기와 같은 인생으로 우뚝 선 사람입니다. 가수 강원래. 오늘 구자근의 사람의 세상에서는 가수 강원래를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의 사랑과 세상. 오늘은 K-팝 한류의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우리 가수 강원래 씨를 모시고 오늘 사랑과 세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전문의 말씀입니다. 영광이죠, 제가. 강원래 씨 우리 웃는 모습이 보니까 이제 여유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보니까 요즘 근황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은 일단은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장애인 프로그램 사랑의 가족이라는 프로그램 내가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중대학교 그리고 또 청운학교라는 곳에서 선생님으로 학생들에게 춤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 또 학원을 하나 하고 있고, 지금은 꽁다리 유랑단 공연도 다니고 있고요. 뭐 아주 나름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아, 예. 정말 바쁘게 보내시고 계시군요.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한 만났으니까 네. 제가 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오늘 우리 강원래 우리 씨를 만나보니까 전에 제가 그 클론에 이 사고가 나기 전에 네. 그 모습하고 지금 또 요즘 와서 이게 그 우리 방송 시청을 하면서 사고 난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네. 그 중국 그 고사에 보면 목계지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 닭은 닭인데 나무로 만든 닭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거기에 그 조급함도 없어지고 얼굴에 보니까 또 교만함도 없어지고 네. 또 얼굴의 어떤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지도 않고 네. 이제는 오로지 뭡니까? 그 아주 카리스마 있는 그 근엄한 카리스마 포스가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많은 이야기 잘 뜻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닭띠입니다. 예. 네, 닭띠인 거는 사실이고, 예. 뭐 여유가 생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인데, 그래도 좀 예. 조급함이 있고, 그래도 좀 막 그래, 그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뭘. 네. 자, 우리 오늘 소개 멘트에 네. K-팝의 한류의 선봉장이라고 했는데 네. 그 K-팝의 선봉장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K-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 잘 몰라요. 예. 저는 어린 시절 그냥 막연하게 춤이 좋고, 또 남 앞에 나서는 게 좋고, 옷을 좀 특이하게 입는 게 좋고, 그래서 그냥 그런 춤을 췄다든가 음악을 좋아했었는데, 제가 뭐 선봉장이라는 이야기 듣기까지는 좀 약간 쑥스럽고요. 일단은 대만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던 거는 99년도 아마 2000년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 후로 또 많은 가수들이 한류를 일으키고 또 외국에서 많이 인정을 받는데, 이게 그냥 한순간에 유행으로 끝나지 말고 이렇게 쭉 차근차근, 그리고 그 전 역사까지 우리의 문화, 탈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인정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순간 붕 뜨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아쉽지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윗선배들 많잖아요. 그런 대스타들이 이뤄내지 못하는 그런 유행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이돌 그룹에겐 굉장히 좀 많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죠. 네. 이 문화로서 이 당군 이래로 이 한국의 이미지가 이웃나라에 이렇게 열풍을 일으킨 적은 사실 없습니다. 네네.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 K-팝의 한류 지금 보니까 한류의 원조다 아니다라고 우리 강원래 씨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 중국 본토에는 사랑이 뭐길래로 90년대 중반에 그 중국 본토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또 대만에서는 우리 클론이라는 이
가수분들이 그 대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조사 많이 하셨네요. 네. 근데 대만에 갔을 때도 저희는 솔직히 그냥 아까 사자성어 말씀하셨지만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네,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긴가민가 했었는데 막상 가서 우리가 공연을 하고 막 좀 열정적인 모습 보여드리니까 그분들이 그 빙빙빙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꽁다리 샤바라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고 도시 탈출이라는 노래하고 빙빙빙이라는 노래가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 노래가 아마도 제가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대만에서 가장 많이 팔린 팝 앨범으로 손꼽힌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제 입으로 이런 자랑하기가 좀 창피한데. 그래도 하십시오. CF도 많이 찍고 뭐 음반도 많이 팔고 그 팝송 음반으로 50만 장 이상 팔았던 음반이 거의 없대요. 타이타닉이 그때 8만 장, 9만 장 정도 판매를 했었는데 빙빙빙이라는 음반이 50만 장. 대만 인구 아시잖아요. 경상도 지역하고 전라도 지역 합쳐놓은 인구밖에 안 되는데도 대박이 났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빙빙빙이라는 노래 기억해 주시고 클론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대만 분들 보면 저도 놀래고 그분들도 놀래고 막 그러고 있죠. 그 대만 분들이 사고 나신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럼요. 뉴스에 나왔어요. 예, 그게 저 뉴스거리가 될 수밖에 저 없죠.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그럼. 사고 났다고 한 번 나고요.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에서 일어났다고 또 한 번 나고 그리고 또 그 이제 황우석 박사 그런 이야기로 해서 또 뉴스에 한 번 그렇지. 나고 네. 예. 자주 나왔었는데 음반 판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연관이 안 됐다. 예, 예. 좀 아쉽습니다. 네. 클론이라는 댄스 듀오로 대한민국과 이거 대만을 온전히 점수하셨는데 어떻게 몸으로 느끼는 인기 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오늘 자랑 한번 하시죠. 아니 뭐 자랑이라기보다도 인기에 대한 그런 뭐랄까 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연예인 있잖아요. 유명 스타. 거기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다가와서 막 와 그래도 그냥 예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 한번 하셨어요. 제가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 4분을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김영삼 대통령 때 김건모 댄서로 가서 청와대에서 춤췄고 그 다음이 누구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꽁다리 샤바라 불렀어요. 꽁다리 샤바라 거기 그 청와대 그 정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인형과 함께 꽁다리 샤바라를 불렀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영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제 이름도 알더라고요. 강원래 씨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보면 뭐 좀 비교할 게 아니지만 임금을 4명이나 만난 거 아니에요. 아련한 거지. 그럼 저도 큰 벼슬을 하지 않았나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 4번이나 들어갔다는 거야. 바뀔 때마다. 그 왕을 직접 아련했다는 그 자체가 벌써 큰 입신양명이지. 왕은 아니지만 아무튼 만나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또 제 이름을 또 전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그래요. 근데 뭐 인기라는 것은 외국에 나갔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좀 저는 한국 사람 이게 왜냐면 외국 가면 그 동양 사람들 잘 이렇게 분간하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 여자들은 다 알아요. 저를 보고 웃으면 한국 여자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디어의 대단성이고 미디어의 양날입니다, 그죠? 준엽이가 예. 준엽이가 자자 항렬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구자 이렇게 시작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런 어른들 보면 준엽이가 나랑 같은 학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엽이 만나면 말 놔도 돼. 우리 셋째 딸이 네.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구준모 씨가 지나가더니 구하윤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와서 안아주더래.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전화번호 적어줄까 그러더래. 근데 너무 어려가지고 지금 못 받았다고 후회를 많이 해. 그래 오늘 가서 전화번호를 꼭 받아오래. 아빠가 가서. 3676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래 씨, 지나고 보니까 인기라는 게 또 양날의 칼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는 인기를 얻기 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수 트레이너로서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워낙 유명한 스타들이 인기 정상에 있다가 어느 정도 차츰차츰 그러니까 산의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올 때 현명하게 내려오는 분들도 봤지만 좀 많이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그런 모습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등이라는 물론 뭐 음악을 갖다가 순위를 매기긴 그렇지만 순위 프로그램에서 1등 뭐 3, 4에서 1등 케이블 차트 전부 1등 할 때 덜컥 겁이 났어요.
야 이제 내리막길이네. 어떡하지? 근데 그 내리막길을 대만에서 다시 또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줘. 다시 또 1등.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절 말썽꾸러기로 그냥 춤이 좋아서 막연하게 학교 교실에서 맨날 춤추고 가지 말라는 뭐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고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가슴에 태극기가 달린 거잖아요. 국가대표로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 막 쌓이고 있을 때 덜컹 제가 사고가 난 거예요. 물론 그 사고가 나서 장애인으로서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 들었을 때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쉬어야겠다라는 조금은 안 됐다 힘들다가 한 99면 그래도 1% 정도는 그래도 다행이다. 이제 쉴 때가 됐구나. 좀만 쉬자. 다시 시작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때는 아유 참막 집어던지고 난리가 났었죠. 사실 저도 이제 뭐 3살 때 소아마비로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장애라는 게 이 어릴 때부터 그러면 또 이 세상의 학생들하고 잘 어린이들과 잘 더불어 살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중도 장애의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아니 근데 저도 물론 장애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장애인들 만나봤지만 중도 장애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서울 근교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그 홈페이지에서 그 인터넷으로 만난 동호회가 있는데 우리 집 근처에 오려면 잠실대교를 건너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저 또래니까 한 40 정도 된 뇌성마비 장애인인데 잠실대교가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살았으면서도 한 번도 밖에 나와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하고 중도 저는 그래도 세상을 살 줄 알아요. 학교도 다녀봤고 누구한테 어떻게 대해야지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런 처신하는 방법도 알게 됐고 뭐 많은 걸 배웠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조금 힘든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풀어나가면 된다라는 걸 알고는 있으니까 그래도 중도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는 가면 항상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제가 그러면 그분들한테 귀에는 안 들어오겠지만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귀에는 안 들어오겠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래 중도 장애가 더 편할 수도 있다. 더 세상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장애를 받아들이는데 조금은 더 유리한 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짝인 구준엽 씨 얘기가 나왔던 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단짝이라고 했죠?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예요. 그때가 85년도. 85년도니까 지금 한 25년 정도 넘어가는데 구준엽 씨하고 고등학교 같이 다녔죠. 대학 다닐 때 잠깐 흩어져 있다가 군대에서 또 만나고 현진영과 와와 활동 같이 하고 또 클론으로 같이 활동하다가 제가 교통사고 나서 또 안 될 줄 알았는데 또 만나게 돼서 클론으로 복귀를 하게 되고 최근에는 그 친구가 양고기 집을 차려가지고 제가 거기 또 단골로 자주 가는데 그 친구는 싸게 안 해줘요. 참 진짜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친구인데 그래도 좀 서비스는 좀 줘요. 계란찜 서비스는 좀 주는데 그래도 두 분의 우정 이렇게 이제 티격태격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 죽을 만큼 힘들 때 이 강원래가 사는 이유가 구준엽이가 있었다는 거 아닌가 또 이 송이 씨가 있었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강원래 씨 앞으로 죽을 때까지 걷지 못합니다. 또는 이제 휠체어 타고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어떤 사람의 위로도 이러면 안 되지. 어떤 주변의 그 칭찬 그런 사랑도 전혀 저한테는 들어오지 않았고 그냥 이 세상에 나 혼자다라는 생각만 들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흔히들 말하지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니까 죄를 생각하니까 죄를 되게 많이 지었더라고요. 그것 때문인가 막 혼자서 막 갈등하고 막 그랬을 때는 주변에 있는 준엽이라든가 홍록기 씨 엄정아 씨 또 제 아내 김송 우리 부모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응원을 해줬는데도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제가 이 병원에 입원했던 그 수술실 밖에 이렇게 우연찮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 밖에 있는 부모님들 막 울고 계신 부모님들 그 환자를 기다리는 그 아내 아들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죠. 그게 사고 난 다음에 한 4년 정도 지난 다음인데 우리 부모님도 또 송이도 준엽이도 저랬을 거 아니야. 내가 병실에 있을 때 내가 힘들어하고 막
물컵 던지고 막 욕하고 막 짜증낼 때 밖에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겠네. 그런 생각 드니까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고 또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좀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그 정도 됐으면 이미 이제 삶의 의욕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거 들으면 재미있을지 모르는데 정말 뒤에서 1등도 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었던데. 고등학교 때요? 예. 공부는 저는 못했어요. 공부 되게 못했고 지금도 9단 8단 못 외웁니다. 잘 못 외우는데 왜 공부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꺼내시는지. 우리 사람 냄새가 나는 이런 프로라서. 아니 공부 못한다고 해서 사람 냄새가 나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저는 부모님이 음악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피아노를 치셔가지고 형 이름을 도, 제 이름을 레, 내 동생 이름은 미, 도, 레, 미로 이렇게 지었어요. 그럼 우리 형 이름이 뭐게요? 파? 아니요, 형님 왜 그러세요? 도래니까 도. 도? 네, 으뜸 원자 돌림에다가 원도. 원도. 성은? 강. 네, 그러니까 강원도. 저 형 이름이 강원도예요. 강원도. 네, 그리고 제가 강원을 내고 근데 우리 형은 이제 비행기 탈 때 이렇게 티켓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스튜디오스 직원이 딱 보면서 예를 들어서 제주공항, 김포공항 그리고 강원도 써 있으니까 어머 이게 뭐지? 전산에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썰렁하네요. 아무튼 방송가를 누비면서 이제 우리 클론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갑작스레 이제 큰 위기로 오토바이 사고가 왔습니다. 이걸 이제 극복을 했는데 그 극복한 어떤 계기 또 극복하는 방법 어땠는지. 극복 못했어요. 아직도가 아니라 아마 영원히 못할걸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 있는 극복한 정도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극복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전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뚱뚱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뚱뚱한 걸 극복하세요라는 얘기. 또 못생긴 사람이 있는데 못생긴 사람한테 아유 그렇게 못생겨서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힘내세요. 화이팅. 글쎄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를 잘 수용하고 있다라는. 오케이. 저는- 여기까지 수긍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뭔가? 그럼 그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애를 수용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 만나면서죠. 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뭐 희망 강연을 해달라, 극복 강연을 해달라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만났던 아주 멋진 장애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친구들 보면서 나는 앞을 볼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제 느낌을 사람들한테 감정을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손도 사용할 수 있고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못 걷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을 포기하려고 그랬던 게 너무 단순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지금 장애를 수용하고 이렇게 멋지게 살아갑니까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다지 멋지게 살아가진 않지만 대한민국의 장애인들 보면서 저는 또 다른 꿈을 가졌고 희망을 가졌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큰 감동을 받았던 사람 예를 들어서 한 분을. 양팔 없는 마라토너도 있었어요. 그 친구 만나면서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어때요? 오늘 팔이 없는 마라토너예요. 전기 감전사고로 양팔을 절단을 했었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맥주를 한 잔 마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화장실 좀 같이 가재요. 그래서 손이 없으니까 문을 못 여는구나. 그래서 문을 딱 열어줬죠. 그랬더니 더 따라 들어오래요. 지퍼 좀 내려달래요. 내려줬죠.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렇죠. 나는 그 친구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는 그 친구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당뇨로 인해 가지고 시력을 잃은 지 약 2년밖에 안 됐어요. 야, 너 요즘 뭐 수술도 할 수 있고 뭐 또 줄기세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도 앞을 볼 수 있으니까 다시 볼 수 있다면 뭐가 보고 싶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천장이 보고 싶대요. 아침에 눈 떴을 때. 그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꿈인지 아니면 내가 깨어난 건지 아직도 감을 못 잡아요. 깜깜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때리는 습관이 있던데 그 친구들 만나면서 그랬죠. 나는 볼 수 있는데. 그 친구에게 길을 안내하고 그 친구가 제 휠체어를 밀어요. 그럼 내가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그럼 그 친구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 정도쯤이야.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자신감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죠. 네.
자, 사고 5년 후입니다. 또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휠체어 댄스 가수로서 전국을 누비게 됩니다. 특별히 그 5번째 앨범과 함께 그 단독 콘서트를 시작했는데 이 강원래의 아름다운 승리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이건 별로 뭐 할 얘기가 없네요. 그냥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예. 내 자리로. 우리 꿍따리 유랑단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넘어지는 게 포기가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포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휠체어 그 스키를 배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 딱 넘어졌어요. 근데 너무 편하더라고. 아, 좀 쉬겠다고, 좀 누워있겠다고, 누워있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달라붙는 거야. 이렇게 주겠다고. 그래서 아니, 됐어. 내가 일어날게요. 딱 일어나고 나니까 다시 또 그 휠체어 스키를 탔는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잠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거거든요. 제기한 데는 그 우정도 있었고 또 우리 김송 씨의 우리 사랑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 힘이 되고 있는 사랑과 우정의 20년. 너무 거창합니까? 광범위한 질문이라 가지고 그러면은 지금도 자주 만나고 있고요. 제 아내가 만약에 저 같은 상황이 됐더라도 또 제 친구 구준엽 씨가 또 그런 상황이 됐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간혹가다 고마울 때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만큼 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배로 그 친구들에게 더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20년을 어떻게 얘기하기는 좀 그러면은 그거 뭡니까? 그럼 우리가 그 사고 전과 사고 후에 내가 잃어버렸던 거는 뭐이고 내가 얻었던 거는 뭐인가? 기억나는 거. 잃어버린 건 욕심이죠. 잃어버린 거. 잃어버린 건 이제 욕심이고 그 다시 찾은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인 거고 또 사랑과 관심이 더 많아졌는데 좀 약간 버겁기도 해요. 그 관심이 많이 버겁기도 한데 그래도 그 관심 덕분에 더 많이 더 열심히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잃어버린 건 욕심. 별로 뭐 이제는 예전에 너무 바쁘게 살았거든요. 바쁘게 살고 정신없고 뭔가 뭐 금전적이라든가 그 명예, 인기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배려를 해놓고 지금은 장애에 대한 그런 편견을 많이 좀 알리고자 해요. 막연하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방송국에 가서 이렇게 막 휠체어 밀고 와서 열심히 이제 그 리허설 하려고 그러는데 한 분이 지나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강원래 멋있어. 넌 장애인 같지가 않아? 근데 그 얘기 듣고 집에 와서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장애인처럼 보일까? 그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비록 내가 밑에 다리는 잃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네. 또 사랑하는 아내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있고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입도 있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 머리도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닌가요? 아, 그랬나요? 제가 또 이렇게 또 쉬다 보니까 뭔가 좀 일을 해서 돈도 벌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딱 소년원생들을 보고 혹적 학생들을 보니까 너무 거침이 없어요. 학생들이 질문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들은 질문이 뭐 미혼이 만나봤어요? 내가 어떻게 만나봤어? 뭐 오토바이 얼마짜리였어요? 보험금 받았다는데 그동안 갖고 뭐 했어요? 막 이런 거예요. 너무 아이들이 너무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법무부 직원들은 놀란 거예요. 이 학생들이 잠만 잘 줄 알았는데 나한테 질문까지 하니까. 또 쿵따리 유랑단 분들과 함께 축구 무대에서 춤을 추는 걸 봤습니다. 꿍. 다시 한번.